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안도 랠리가 좀 나왔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연내 금리 인하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언제 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FOMC에서 얘기했었던 3회 인하 이 부분들은 뭐 지속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AI 쪽에서의 랠리가 또다시 진행되면서 뭐 미국 시장 자체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빨간불이라는 그 뉘앙스가 조금 애매합니다. 뉴스 기사에서 빨간불이다 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도 그대로 그냥 여기다 이야기 해드린 건데 이 빨간불이란 게 상승했다 라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사실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아직까지 기대감 갖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자,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의 밸류업 사랑 지속되고 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대차가 이제 매수세 1등으로 올라서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성장주와 지금 밸류업 관련주들을 같이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움직임들 어떤 종목들에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오늘은 살짝 올라가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이런 흐름은 다음 주 만기를 지나서 그 다음 주 FOMC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0.2% 올랐고요. 나스닥은 0.5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죠? 왜냐면 장 초반과 중반 시점에서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의 1% 네, 정도 상승했었는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쭉 밀려서, 네,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파월이 좋게 얘기했다가 나쁘게 얘기했다가, 뭐, 우려감도 생겼다가 아니었다가, 또 기술주들이 일부, 또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료를 바로 보도록 합니다. 파월 의장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서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제가 예상 경로를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거. 말 진짜 더럽게 어렵게 했네. 이거를 그대로 저거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이렇게 말을 꽈서 얘기하면 도대체 뭔 소리야. 읽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경기가 괜찮아진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합니다.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이거를 이렇게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야, 말 대단하다. 자, 아무튼 네,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뭔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뒤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경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 물가 상승률 2%의 목표로의 진전은 아직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CPI 지표 이제 다음 주 12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 네, CPI까지 발표가 되어야지, 6월달까지 발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은 4월 말과 5월 초에 걸친 FOMC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라고 시장이랑 뭐 전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3월, 4월, 5월, 6월 CPI까지 4번에 걸쳐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네, 2%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3.1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2% 진입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파월의 발언은 크게
뭐 시장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았다. 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게 없구만.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구만.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구만. 등등으로 얘기가 된 거죠. 여기다가 이제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민간 고용이 지난달보다 14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치가 15만 명 증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네. 별로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또 안 좋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필요성이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기술주들은 조금 내용들이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애플은 또 떨어졌어요. 애플은 또 하락세를 보였고 애플이 지금 이 애플카 저거 하고 AI 넘어가면서 AI 쪽에서 지금 애플이 칩이 있어요. AI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 존재감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형태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애플의 주가가 뭐 특별한 어떤 그 반전 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추세가 조금 나빠졌어요. 자, 여기다가 테슬라 주가도 떨어졌죠. 네,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345달러, 320달러로 낮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악재 나왔는데 증권사가 아니죠. 이제 대형 투자은행의 이런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은 더 큰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그런 압박감을 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AI, 엔비디아, AMD 둘 다 올라가 버립니다. 뭐 특별하게 호재가 있었다는 건 아닌데 좋은 애들이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더 올라가야 되지라고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주들 입장에서는 테슬라, 애플 이런 거 조금 안 좋아요. 근데 AI 쪽 관련해서 엔비디아, AMD도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또 다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전문가들은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안정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3월달 FOMC 또 5월에 있을 FOMC 이 부분들이 시장에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약 70%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60%대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냥 확정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다음 주 19일, 20일 FOMC가 있으니까 다음 주 만기 지나고 나서도 변수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3월 이제 셋째 주 19, 20일 지나가야지 뭔가 좀 숨 돌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박스를 벗어나더라도 그 정도 시점에서나 벗어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주가가 어제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엮어서 생각하시면 되긴 하는데 반등 포인트가 뭐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도 어제 조금 내려간 거 그냥 보충해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 어쩌면은 그냥 별 볼 일 없이 보합 수준 유지가 되면서 그냥 현재 가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크게 움직인다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목 개개별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으면 많이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만 우리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이 없어도 코스피 리오프닝주는 빨간불이다. 이게 빨간불이다 들으면 보통 나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주 뭐가 또 안 좋아? 그리고 기사를 봤더니 빨간불로 켜고 올라갔다. 여기 빨갛게 올라갔다. 양봉으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사 제목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다 파란불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좋다. 뭐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좋다고 하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 쪽에서 보시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만기를 앞두고 눌려 있는 상태. 근데 뉴욕 증시가 이제 기술주가 조금 약세 보이고 AI 혼자 날아가고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서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는 뭔가 조금 위축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상승세
강세를 조금 보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라고 했더니, 중국이 이제 양회를 했단 말이에요. 양회에서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뭐 금리 인하, 경기 부양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이거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엔 정책들이 이렇게 다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맹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뭐랄까 경기 부양 효과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LG생활건강 이런 것도 조금 올랐대요. 2.7%, 한국콜마 2.7%, 클리오 2.3% 이렇게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는 모습 좀 있었고요. 네, 철강주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간 종목도 좀 있었습니다. 철강주들 그리고 뭐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올라간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2%, 3%대 이제 3%대도 아니네요. 2%대, 1%대 막 이런 정도 변동수 그냥 꼭 그런 연결고리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변동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중국을 엮고 들어갈 만한 어떤 재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이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에게는 기대감이 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이 양회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없었다. 근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5% 안팎으로 제시를 했다. 그 다음에 GDP는 3%로 제시했다. 근데 이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았다가 중국은 아직 경기 부양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높여잡을 수 있는 목표치이긴 한데 쉬운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 쉬운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 근데 이런 시점에서도 어쨌든 간에 네 양회가 일단 열리게 되면서 뭐 이런 기대감들 뭐 증시에 좀 들어왔던 게 많이 사라지는 모습인 거고 그다지 뭐 볼만한 그런 부분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네. 뭐 이게 아쉽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은 네 좀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네 기대감이 원래도 없었지만 네 실망감도 네 크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결된 리오프닝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상승이라든지 국내 시장의 어떤 기대치 반영 이런 것들이 리오프닝 주들을 좀 끌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해외여행 수치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소비 규모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수나 또는 이런 해외 쪽 중국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의 어떤 소비 이런 것들도 네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된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일단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네 중국 쪽으로 너무 이제 기대감을 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 기대감이 걸려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좀 이제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경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소비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쉽게 올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한국인을 뛰어넘은 외국인의 밸류업 사랑. 우리나라 기업인데 외국인이 더 좋아해. 그 지분도 외국인이 더 많아. 참 이것도 이상하죠. 사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지금 55% 정도 되잖아요. 네, 55% 정도. 외국인들이 55%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 안 삽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네 그런 것들이 뭐
딱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국내 시장을 별로 안 좋아하고 무시하고 미국장으로 가야 해. 이런 것들은 솔직히 금융당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평가가 아닌 고평가를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고 네 정말 그 제대로 된 정책이 좀 나타나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해가지고요. 네, 8조 8,600억을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산 거예요. 네, 무지하게 많이 산 거고, 어제는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네, 그런 거 뭐, 8조 원 넘게 샀는데, 어제 한 3천억 팔았다고 해서 큰일 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은 또 무슨 이유냐? 여기에다가 또, 어떤 걸 많이 샀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밸류업. 근데 여기서 현대차를 또 가장 많이 삽니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수가 들어가 버립니다. 어제 같은 때도 매수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때는 또 지수가 뭐 조정을 받는 어쨌든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매수 들어가고 또 삼성물산, 그다음에 KB금융, SK스퀘어,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이런 쪽으로 매수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 금융회사들,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들 쪽으로 매수가 가장 많이 집중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치, 수혜주 이렇게 꼽혀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예상되고 있죠. 실적도 좋으면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 또 유보율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임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부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 제대로 안 하면은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 뭔가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와주면 일단은 증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번에 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다지 뭐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매수가 진행 중에 있다. 왜냐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왜냐면 자본 그 주주 환원 정책,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5월달, 네, 그때쯤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보고 또 가는 거죠. 정책이 살아있는 동안은요,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데다가 최근에는 AI 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거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쪽이죠.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AI 했을 때 이것만 사도 돼요. 그리고 뭐 소부장 이런 것들 몰라도 되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들은 소부장 쪽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소부장 관련주들이 잘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금 중소형주 쉬다가 대형주 주춤하면 중소형주 올라가고 이런 장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밸류업과 그 다음에 AI 이것만 보고 가셔도 네 증시가 빵빵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신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뭐 계좌를 많이 회복시켜 준 게 있다라면 그런 거 아닐까 싶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AI 쪽의 움직임들, 소부장 쪽 움직임들, 그리고 현대차 뭐 이런 쪽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도 올라가는 거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계좌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라온 거지 실제로 뭐 다른 거 뭐 변두리에 있는 거 이상한 종목들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가는 쪽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이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 투자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잘 움직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계속 네, 생각하시고 계속 투자하시면서 끌고 나가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뭐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죠?
연내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었다. 그 다음에 AI 랠리가 진행되었다.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중국의 양회가 약간 맹탕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승세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네, 리오프닝, 중국에 기대면 좋겠지만, 네, 기대지 마시고, 그냥, 네, 경기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얘가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살짝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외국인의 밸류업 사랑,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하는 이유는, 네, 정책이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같이 사는 것들이 AI 쪽 대장주들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 밸류업과, 즉 자동차와 이 반도체만 잘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비중만 조금 두둑히 담아놓으셨으면 계좌가 쭉쭉쭉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들은 가격이 조금 내려오더라도 다시 회복되지만 우하향하는 종목군들은 조금 오르는 듯해도 다시 신저가를 이탈하게 되어 있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방향, 오르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오르는 주식에 투자해라. 올라가는 주식을 투자해야지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올라가는 방향을 보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자, 이거놈이 오른쪽으로 보는 거, 차트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그거 눈에 보면 알잖아요.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거 보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신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반대 급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일단은 방향이 우상향이 되어야 돼요. 근데 떨어지고 있는 거,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야 한다더니 역발상을 생각해야 되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올라가는 거 사세요. 그러시면은 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네, 꼭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고,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 수익을 많이 주는지 여부는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시황 때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